또다시 멈춰선 목포 시내버스에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여파로 무안군이 비상수송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안 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며 주말엔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수바다에선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년 대비 굴 수확량은 늘고 1kg당 가격은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남도 감사 결과 순천의료원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올해 들어서만 2번에 걸쳐 멈춰섰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파업에 이어 연료비를 제때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민간 기업이 자구책은 찾지 않고 지자체의 혈세 지원만 바라는 태도에 목포시가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지만 정작 기다리던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돌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멈춰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시민들의 발목이 묶였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거듭되는 운행 중단 사태에 불편함을 넘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많이 불편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외를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춥고 조금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업체 측이 버스 운행을 중단한 건 표면적으론 연료비 체납이 이유입니다. 지난 7월부터 가스요금 23억 원 정도를 연체했기 때문에 목포 도시가스가 공급을 끊기로 했다는 겁니다. 시내버스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는 다름 아닌 버스회사 대표의 배우자. 목포 도시가스에선 가스를 공급할 테니 담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상 가족기업인 민간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도시가스 측에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민간기업은 자금줄이 막히면 도산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측은 자금난이 심각하다면서도 폐업 절차를 밟거나 노선권을 반납하지도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공공재라서 목포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솔리지어도 사기업이면서도 공공성을 가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동안 민간회사의 손실금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목포시는 조만간 용역을 맡겨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완전 공영제가 타당한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박용식 목포시 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15일 5분 발언에서 연료비 미납 때문에 시내버스가 멈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내버스 회사와 목포시, 목포도시가스 회사가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과 휴업을 반복한 탓에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업체 측은 노선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이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노선의 주말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버스기사의 근무 여건과 가스 충전, 차량 정비 등을 고려해 200번 노선은 23회, 800번 노선은 6회로 각각 운행 횟수를 감축합니다. 남학과 목포를 오가는 비상수송버스는 8회 운행하며 학생 등교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요즘 김장철인데 이 갓 담근 김치를 어떤 음식과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저는 굴을 좋아해서 굴을 올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굴이 제철이어서 맛도 영양도 일품이더라고요. 네, 굴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도는데요.
남해안 곳곳에서는 제철을 맞이한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의 한 작업장에 굴더미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굴 가운데 상품성이 좋은 것들만 골라내자 곧바로 세척기계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선 하루 10톤에 달하는 굴이 출하되는데 충남 보령과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로 배송됩니다. 지난해 평년보다 30% 이상 수확량이 줄어든 남해안 굴 양식업계. 다행히 올해는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4,500톤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바다 환경이 좋아가지고 폐사도 없고 모든 게 작황이 좋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여수 지역의 경우 현재 알꿀 1kg 기준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김장철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입니다. 현재 여섯꿀은 각꿀 11kg 기준 13,000원이고 알꿀 기준 1kg에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풍작을 맞이한 남해안 굴 양식업계는 내년 6월까지 수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 감사 결과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순천의료원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순천의료원 감사에서 불공정 거래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계약 금액을 임의로 선정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 직원 2명의 징계 요구와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용역 연장 계약을 11차례 추진하고 물품 공급 계약을 52차례 연장하는 등 특혜성 불공정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다시 계약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선이기 전남체육회장에 기호 2번 송진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체육회관에서 2시간 반 동안 진행한 투표 결과 송진호 후보가 전체 116표를 얻으며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출신의 송진호 당선인은 민선 1기 목포시 체육회장을 역임했으며 체육회 재정 자립을 위한 조례 개정과 학교 체육 연계 육성 예산 지원, 실업팀 창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 8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남도는 2050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에너지 전환과 농축수산, 폐기물 등 8개 부문 102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238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추가해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40% 감축과 국가산단, 연원료 대체와 공정 개선 등 62개 세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여수시는 정부 계획과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수형 기후변화 대응 단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섬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신안 북부권과 중부권을 우범 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안군의 봉사단체와 국립호남권 생물지원관 직원들이 연안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신안 암태도 신성리 일원에서 해양 쓰레기와 숲속에 오래 방치된 폐기물 등 약 100포대를 수거하고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본격 한파 날씨에 매서운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과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는 창문과 외부 수도 배수관 등 단열과 보온 상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틀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만 막아도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복이나 가벼운 웃옷을 더 입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를 꺼내 사용할 때는 안전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에는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꼭 뽑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4일 순천 401명, 목포 312명, 여수 304명, 광양 186명 등 22개 시군 전역에서 2,3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 1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목포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목포역 광장에 설치된 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이 처음 공개됐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기념사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축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기성용의 체전 성공기원 영상 메시지 상영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04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6일 동안 전남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도금고 지정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NH농협은행의 일반 신용 대출 금리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금리가 4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6.51%라며 서민들을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엄정하게 평가해 금고 지정기간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2025년에는 대형 항공기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부산지방항공청은 무안군 망운면 일대 6만 8천여 제곱미터를 공항부지로 편입했으며 492억 원을 들여 활주로를 2,800m에서 3,160m로 연장합니다. 무안군은 활주로 공사에 따라 주변 마을 진입도로와 농로 등을 새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활주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형 항공기와 중장거리 노선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에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이 6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순천만 습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갈대밭과 멸종위기종 물새의 최다 서식지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가정원은 10년 만에 다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17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8명입니다. 근로기간은 내년 2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순천 지역 내 110개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자며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평가에서 순천시가 3년 연속 전남 1위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공간 혁신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남 22개 시군 평균인 425점을 상회한 553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통계 연보와 정부 공식 통계 자료를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